네,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보다시피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동양에서 특히 그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는 한자적 의미로 가르칠 교자와 배울 학자로 양분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가르칠 교자를 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다라고 했을 때 현대적 의미로는 교사와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해주는 행위를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자에서 가르칠 교자는 그것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원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다시 써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형식의 글자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교자의 왼쪽 이 윗부분은 바로 이 글자가 됩니다. 교자가 되고요. 그다음 교자의 아래쪽 부분은 어린아이 자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교자의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칠복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교자는 뭐냐 하면 교자의 윗부분인 X자 두 개처럼 보이는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세계 자체의 모양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사물과 다른 사물이 또 꼬여 있는 거죠. 섞여 있고 사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쪽 사물과 이쪽 사물 사귀고 있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 자체를 의미를 하죠. 세계 자체를 의미를 하고 아랫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어린아이 자자, 어린아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어린아이 자자로서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교자의 왼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자의 오른쪽 부분인 이 칠복자는 사실은 살짝 건드려준다, 살짝 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인간의 깨우침 혹은 깨달음, 오늘날로 따지면은 동기부여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자 자체는 뭐냐, 가르치다는 자체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것을 깨우치려는 어떤 인간의 노력 혹은 그것을 깨달으려는 노력,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학자의 경우에도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하면 학자는 배울 학자라고 하지만 이 구성 형식을 보면 학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크게 글자를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도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학자의 이 양쪽 부분이죠. 이것은 뭐냐면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요 손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손을 의미하죠. 양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교자에 있던 것하고 똑같죠. 교자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자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릴 멱자, 그러니까 가려서 보이지 않다는 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4가지로 파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울 학자도 단순하게 학생이 스승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전달받거나 전수받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자기의, 그러니까 학자의 구성을 보면 자기 손 자체에 이미 손 자체에,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죠. 손 자체에 이미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향한 나아가기도 하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계는 늘 인간에게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이런 양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릴 멱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가려서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무지몽매한 어린아이가 세계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내가 세계에 다가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이 자체를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걸 깨우치려는 자기 노력을 배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내리면은 세계와, 그러니까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도무지 무지몽매한 인간, 그러니까 이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인간이 이 세계를 파악하려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 그 부분을 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의 형태 자체로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날로 따진다면 자기 학습이라는 말로도 할 수도 있겠고요. 교육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조절 학습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원이 다르니까 조금 뉘앙스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교자와 한자는 가르치고 배우다는 의미 자체가 단순하게 교사 학생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세계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를 앞에서 가르칠 교와 배울 학이라는 한자의 의미로 봤지만 실제로 한글로 이해를 하면 어떤 형식이 되느냐. 한글은 가르치다고 했을 때 이 한글은 가르다와 치다가 합성된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르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A라는 양식이 여기에 있고 B라는 양식이 여기 있다면 A는 이런 형태고 B는 세모의 형태라고 가정했을 때 A와 B의 모습이 다르죠. 그랬을 때 A와 B를 나누어서 볼 수 있다. A와 B가 하나는 둥근 것이고 하나는 세모이다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구분할 수 있는 것을 가르다고 합니다. 가른다고 하죠. 그래서 가르다는 말은 사물에 대한 모든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다라는 것은 뭐냐? 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듯이 때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양치기라고 있잖아요. 양치기. 양이라는 동물이 있을 때 양치기 한 다음에 가축을 기른다는 말이 되거든요. 가축을 기른다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가축을 풀밭에 내버려두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가축의 상태는 어떠한지, 가축의 어떤 풀밭이 있다면 그 가축에서 그 풀밭이 수용할 수 있는 가축의 숫자는 얼마인지 전반적으로 가축을 기를 때에 양육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그 가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목축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획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기르는 것, 동물을 친다는 것에 비유를 하면 그런 뜻이 되겠는 건데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친다 혹은 기른다, 내가 영유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의 삶에 관한 전체적인 조망과 경영 능력을 함량한 것을 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서 가르치다라고 했을 때는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시비 판단 능력을 배양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과 조망, 경영 능력을 전반적으로 함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한글 자체 전통적인 어떤 가르치고 가르침의 의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르치다는 것은 이제 가르다는 뜻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치다는 말은 또 이제 어떤 농사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제 밭을 갈아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르다는 갈다와 치다 이런 의미도 또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밭을 갈죠. 우리가 식물을 재배할 때 밭을 갈아서,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밭 위에 뭐 흙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골고루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평평하게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어떤 바탕을 함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골아야 되겠죠. 땅을 고르고 그 위에다 씨앗을 뿌려서 물을 주고 해서 싹이 튀어서 곡식이 잘 달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것,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가르침을 베푼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테크니컬한 측면, 혹은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다 그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 양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배우다는 의미는 원래가 학생이 교사로부터 어떤 지식 내용을 그대로 받아먹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말 그대로 하면 배호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호다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배다는 말입니다. 몸에 우리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몸에 배는 것. 마치 이것은 장아찌 이론하고 같아요. 장아찌. 그러니까 된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무가 있으면은 이걸 같이 합치면 된장 속에 무를 넣어두면 이것이 무장아찌로 되죠. 예? 그죠? 무장아찌가 된단 말이죠. 이랬을 때 무장아찌에 밴 된장의 어떤 소금기 이런 것들은 맹물에 다시 넣어도 빠지질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에 스며들어서 익숙하게 되어 있는 형식, 그것을 배다 그래요. 배우다예요. 그 배우다는 것은 몸에 배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습관화된 것, 또 습득되거나 체득된 것. 그것은 우리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부터 오겠죠. 그랬을 때 단순하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교사가 됐던 다른 어떤 어른이 됐던 교육 지도자가 됐던 사회 인사가 됐던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내가 배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식 내용을 내가 강의를 들었다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지식 내용을 내가 전수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몸에 배어 있지 않고서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배웠다는 얘기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몸에서 익숙해져서 내 것으로 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면화된 것, 그것만을 우리가 배워졌다고 얘기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배웠는데 다 까먹어버렸다, 배웠는데 남아있는 게 없다,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배움의 의미는 아니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익숙해지고 몸에 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반복하고 숙달하고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자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한자에서도 반드시 이 학습, 배울 학자가 이렇게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학과 습이 같이 갑니다. 그랬을 때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이죠. 그러면 배워서 반드시 익히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내가 지식을 전수받았다든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걸 들었다든가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되풀이해서 곱씹어 보고서 익힘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익숙해져야만이 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이나 용어 중에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전통사회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는 가르칠 교자라는 한자어에서 혹은 배울 학이라는 한자에서부터 가르치다라는 한글, 그리고 배우다라는 한글에서 그 의미 맥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와 학에서 보인 것은 세계와 인간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깨우침과 자기 노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요. 한글에서 가르치고 배우다는 의미는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 구분 능력,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 그것에다가 스스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갈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그럼 2강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